누가 내 아버지 산소에 꽃을 놓은 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산바람이 멎은 것처럼 공기가 조용해졌어요. 아침 햇살이 능선 위로 막 떠오르기 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산소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가의 풀잎은 이슬에 젖어 반짝이고 새벽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공기 속엔 차가운 서늘함이 남아 있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기일의 풍경이었는데 산소 앞에 도착하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단단히 멈춰섰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는 리시안셔스 꽃 한 송이가 곱게 꽂혀 있었어요. 그 꽃은 마치 누가 시간을 맞춰놓기라도 한 듯 싱싱했고 아직 이슬도 마르지 않은 상태였죠. 그녀의 어머니는 꽃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꽃 어떻게?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관찰자 시점에서 보아도 어머니의 표정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억 속 상처가 갑자기 건드려진 사람처럼 눈가가 빠르게 젖어들었어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꽃을 들여다보았고 꽃줄기를 감싸는 포장지의 매듭이 너무나 정교해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주변을 살폈어요. 산소 뒤편에는 사람이 잠시 머물렀던 듯 흙이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발자국 가장자리는 아직 흐트러지지 않은 형태였어요. 누군가 방금 전까지 여기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어머니는 꽃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은 채 그저 꽃만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면서 꽃잎 하나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는 그 작은 움직임에서조차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꽃의 모양, 색, 길이까지 어머니 생일마다 아버지가 사오던 꽃과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다시 산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누군가가 흘린 흔적이라도 있을까 싶어 주변을 꼼꼼히 살폈지만 물건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꽃이 꽂힌 방향이 일반적인 방문자의 방향이 아니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각도였어요. 마치 그 사람이 이 가족의 습관을 알고 있는 듯한 방식이었죠. 어머니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숨을 내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부축해 산길 아래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고 산소에 남겨진 꽃은 두 사람의 시선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도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을 맞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은 그 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깊은 기억을 건드리는 무언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이 꽃을 아버지 산소에 두고 가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이 꽃 이번이 처음이 아닐지도 몰라.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중얼거린 이 말은 곧바로 또 다른 의문을 불러왔어요. 집 안거실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산소에서 본 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조용히 앉아 손수건을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기일마다 찍어둔 사진이 담긴 상자를 꺼내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사진은 해마다 찍은 것이었고 산소 앞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져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곧 사진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사진 구석에 오늘 산소에서 본 것과 같은 리시안셔스가 희미하게 꽂혀 있었어요. 색도 같고 꽃잎의 크기도 동일했고
무엇보다 날짜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생일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죠. 그녀는 사진을 더 꺼내어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꽃은 매년 같은 날 비슷한 상태로 꽂혀 있었어요. 그녀가 그동안 우연이라 생각했던 작은 꽃들은 사실 모두 누군가의 의도된 방문이었죠. 엄마,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사진 여러 장을 한 줄로 펼쳐 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하나씩 훑쳤고 사진 속 꽃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꽃 왜 이제 보였을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작은 한마디는 깊은 혼란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꽃이 꽂힌 각도를 보며 이상함을 더 느꼈습니다. 보통 방문자가 꽂는 방향이 아니라 꼭 가족이 방향을 알고 꽂는 것 같은 위치였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정교하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흔적이었죠. 그녀는 산소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최근 몇 년간 출입 기록이나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새벽 시간대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종종 왔다 갔다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그 말에서 단번에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새벽, 정장, 같은 날짜,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많은 조건이 겹쳤죠. 어머니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으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입가를 누르며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잠긴 듯 했죠. 그녀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꽃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왜 하필 어머니 생일 날마다 같은 꽃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제까지 말 한마디 없었던 걸까? 이 의문들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과거에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녀는 사진 상자를 닫으며 마음속으로 단단한 결심을 세웠습니다. 이 꽃을 두고 간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아버지의 산소를 찾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아버지가 누구를 그렇게 챙기고 있었던 거지? 그녀가 그 말을 꺼낸 순간 오래 잠겨 있던 방 하나가 열린 듯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녁 식탁 위에는 김이 살짝 오르는 국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상자를 닫아 거실 한쪽으로 밀어두고 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손목을 모아 잡았고 마치 오래 숨겨온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잠시 망설이던 어머니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 누군가를 몰래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누구요? 우리 가족 말고 누구를요? 하지만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기억의 먼지를 털듯 천천히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 근처에는 늘 초라한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어린 소년이 있었다고 했어요.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아 힘겹게 살던 아이였고 먹을 것도 잠잘 곳도 변변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년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말라 있어 놀랐고 아버지는 어린 게 저렇게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겨울이면 점퍼 하나를 몰래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기억하던 아버지가 왜 늘 허름한 신발을 신었는지 이해되지 않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아이에게 들어가던 비용이었죠. 어머니는 두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학비도 그 아이 학비도
내 아버지가 대줬어요. 교복도 준비물도 전부. 그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집이 늘 빠듯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물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살려야 할 애가 있다는 말만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였는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버지조차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누구보다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가족 몰래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의문을 남겼죠. 어머니는 이야기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사진 속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꽃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끈처럼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마음속에서 단서들이 연결되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 소년 지금 어른이 되었겠지. 혹시 산소에 꽃을 두고 간 사람이 그 아이였던 걸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진짜 추적을 시작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꽃을 놓고 간 사람이 아버지가 살린 그 아이라면? 그녀가 이 가설을 떠올린 순간 마음 한복판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노트북을 펴고 산소 주변의 CCTV 위치를 먼저 확인했어요. 산소가 있는 공원 홈페이지에는 관리 사무소와 CCTV 배치도가 상세히 나와 있었고 그녀는 새벽 시간대 촬영분을 요청하기 위해 바로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직원은 며칠 뒤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을 주었고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산소 근처 주민들의 연락처를 모아 직접 확인해 나섰어요. 며칠 뒤 그녀는 관리 사무소에서 제공한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새벽 안개 속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묘비 앞에서 잠시 서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산소에 꽂았습니다. 꽃, 바로 그 꽃이었죠. 그녀는 화면을 멈춰 확대했어요.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거의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은 분명 건장했고 옷차림도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신분이 있는 사람 같았죠. 영상 속 남자는 주변을 살피는 동안에도 묘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무심한 제사 방문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준비한 듯한 익숙함이 있었죠. 그녀는 영상에서 보인 방향을 토대로 주변 숲길로 이동해 실제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산소 뒤편 매우 좁은 오솔길에서 지늘기 살짝 눌린 그 남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길의 가장자리에는 신발 바닥에서 떨어진 듯한 검은 먼지와 짧게 끊어진 나무 조각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히 걸음을 돌리고 사라진 흔적처럼 보였죠. 어머니는 그 흔적을 보며 말없이 가슴께를 눌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불안과 기대가 어머니 얼굴에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녀는 더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 산 근처 편의점과 CCTV 각도를 다시 조사했어요. 며칠 뒤 편의점 직원 한 명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검정 차 타고 내려오던 사람, 네, 봤어요. 비싼 차던데요. 그 말에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산소를 찾기 위해 고급 차량을 몰고 왔다는 사실은 또 다른 단서를 의미했죠. 그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차량 번호 일부를 전송했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 번호는 어느 대기업 CEO의 차량 번호와 일치한다는 결과였죠. 그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도와준 그 아이가 정말 대기업 CEO가 되어 돌아온 걸까? 생각할수록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꽃, 날짜, 새벽 방문, 정장, 고급 차량.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던 살려야 할 아이.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한다. 이 사람이 누구든 왜 아버지를 찾아온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제가 아버지 산소에 꽃을 놓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막이 먹먹해졌어요. 며칠 뒤 그녀는 정장 차림의 남자 그 대기업 CEO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 사무실 한 구석의 작은 회의실에서 그녀를 조용히 맞이했고 처음 보는 순간부터 눈빛이 묘하게 익숙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손짓은 단정했고 말을 꺼내기 전 숨을 길게 고르는 모습엔 분명 준비된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었죠. 그러나 그의 어깨선에는 묘하게 굳은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대화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명함을 내려놓자 그는 손바닥을 포개며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그날 새벽 산소에 있던 사람, 저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고 그를 바라봤어요. 말을 잇지 않아도 그의 표정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자신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어릴 때 잃고 공장 주변을 떠돌던 시절,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던 자신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따뜻한 밥을 내밀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처음 밥을 준 날 이후 소년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씌워주고 혹한의 겨울엔 낡은 패딩을 벗어 건네주며 춥지 않나 하고 물어봐줬다 했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건네던 밥 한 그릇, 손난로 같은 배려를 평생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떼고 앞으로 살짝 다가오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슴 어딘가가 단단히 조여드는 듯 했어요. 그의 말투엔 과장이 없었고 오래 묵혀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는 이어 아버지와 나눴던 한 가지 기억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꽃을 들고 오며 오늘은 아내 생일이라 이 꽃을 사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 그때 그는 리시안셔스라는 꽃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꽃을 들고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순간을 소년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숨은 선행이 얼마나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가 아내에게 주던 동일한 꽃을 같은 날짜에 산소에 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일종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의식 같은 것이었죠. 그는 이제서야 정체를 밝힌 이유를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존중하고 싶었고 자신 때문에 가족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였다고요. 그의 손끝은 의자 팔걸이를 조금 꽉 쥐고 있었고 오랫동안 붙잡아온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마지막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까지 도우셨군요.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지금까지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을 마주한 딸의 깊은 놀람이었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이제 어머니에게 이 진실을 전하고 이 남자와 아버지를 잇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엄마에게 말해야 해. 그녀가 그 결심을 했을 때 집안 공기가 조심스레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 닫아둔 창을 열어
바람을 들여보내려는 순간과 비슷했죠. 그녀는 집에 도착해 신발조차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작은 스탠드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는데 산소에서 본 꽃이 여전히 마음속에 걸리는지 손수건을 쥔 손가락이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어머니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대화를 시작하기 전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죠. 엄마, 오늘 산소에 놓여 있던 꽃, 그거 누가 놓고 간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누구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과거에 도와주던 그 고아 소년 이야기, 공장에서 쓰러질 듯 돌아다니던 아이에게 밥을 주고 겨울마다 옷을 건넸던 이야기, 등록금과 교복까지 몰래 챙기던 아버지의 숨겨진 선행, 그리고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 지금은 대기업 CEO가 되어 여전히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산소에 꽃을 두고 간다는 사실까지.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놀람보다도 이해라는 감정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듯 했죠. 아버지가 왜 늘 허름한 신발을 신고 다녔는지, 왜 가족 몰래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곤 했는지 어머니는 그 모든 장면을 천천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늘 누굴 도우려 했지.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직도 찾아온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어요. 방안이 잠시 고요해졌어요. 어머니는 손수건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 오히려 남편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처럼 보였어요. 마치 평생을 함께한 남편 안에 또 다른 얼굴이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는 사람처럼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아 올렸어요. 엄마,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고 싶대요. 아버지 얘기를 직접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거기에 담긴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그래, 만나보자. 그 사람, 내 아버지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봐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자리 잡을 시간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건 아버님께 받은 은혜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진 순간 그녀와 어머니는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약속된 날 그녀와 어머니는 CEO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층 건물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번져 있었고 사무실 복도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무게감 있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CEO는 문 앞에서 직접 두 사람을 맞이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잠깐 멈칫했지만 그의 예의를 무시할 수 없어 조용히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붙잡고 함께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소박했지만 정돈된 분위기였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CEO는 자리에 앉자마자 잠시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앞으로 밀어두었죠. 이 안에는 제 회사 지분 3%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손끝의 떨림이 그가 이 결정을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분명했고 지분의 가치는 약 300억 원에 달했어요.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어머니는 손수건을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어떤 과장도 과시도 없었고 오로지 진심만 담겨 있었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신 물었어요. 왜 이렇게 큰 걸 주시는 건가요? CEO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처음 밥을 준 날의 기억. 겨울밤 찬바람 속에서 자신을 찾아와 오래된 패딩을 벗어 걸쳐주던 장면. 등록금을 내기 위해 자신 신발을 바꿔 신지 못하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잘 살아라라는 마지막 부탁. 그는 그 부탁을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만 산소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은혜는 이제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버님께 받은 생명의 값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빚을 이제야 돌려드립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그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참지 못하고 서류 위에 손을 올렸어요. 작게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이 그대로 닿아 있는 듯 했어요. 우리 남편 그렇게까지 했나?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는 놀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는 마음이었죠.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자리였다는 것을요. CEO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한 문장은 오랜 세월 쌓였던 그의 마음의 돌덩이가 내려놓이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끝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인연이 완전히 드러났구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긴 사랑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이 말을 속으로 삼킨 순간 산길 위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오래 기다린 답을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CEO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숲길은 잔잔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내려앉고 있었어요. 산소 앞에 다가서자 이미 누군가 준비해둔 리시안셔스 꽃다발이 고요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CEO가 들고 온 꽃이었습니다. 꽃은 아침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 빛에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숨을 고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묘비 앞에 천천히 다가가더니 손등으로 꽃잎을 살짝 만져보셨어요. 이 꽃 내 아버지가 매년 내 생일에 사오던 그 꽃이야. 그녀는 어머니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CEO는 묵묵히 허리를 굽혀 산소 앞에 인사를 드렸어요. 그의 행동은 겉으로 보이는 예의 이상의 무언가였죠. 그에게 이 묵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은혜의 근원에게 드리는 최후의 감사인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왜 그 소년을 끝까지 챙겼는지,
왜 가족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와 어머니는 함께 가져온 꽃을 CEO가 놓은 꽃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두 꽃다발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 맞닿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가족이 다시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니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CEO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짧게 숨을 삼켰고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산소 주변을 정리하던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 집은 그냥 가지고 있을 순 없겠구나. 그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이미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도왔던 아이처럼 또 다른 아이를 살릴 수 있게 써야지. 그 말은 아버지가 남긴 마음이 이제 어머니에게서 또 다른 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였죠. 어머니는 지분 일부를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CEO는 깊이 고개를 숙여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 사람이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산들바람이 가볍게 불며 꽃잎 몇 장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산소 앞에 놓인 두 개의 꽃다발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장면은 마치 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또 한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삶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산 능선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